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입추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계절의 변화는 어김없습니다. 입추가 다가오니까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하더라고요. 폭염 열대야가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조금만 견디시면 되고요. 지금 그 우리 경제 또는 세계 경제의 하나의 이슈 중에 하나가 엔화 강세죠. 엔화 강세로 인해서 바로 그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물론 엔화 강세가 이야기된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고요. 제가 이미 블로그라든가에서 설명한 것도 있고요. 자, 엔화 강세가 있으면은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이 미치는 건데, 특히 엔화를 베타놓고 해서 바로 국제자본들이 큰 영향을 받죠. 왜냐하면 자, 달러 대 엔화가 이 1엔만 변경이 되더라도 커다란 손실이 손익 또는 이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아주 예민하죠. 특히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그런 문제, 일본에서 저금리로 빌려서 다른 개도국이나 제3국에 투자해서 그 금리 차이를 바로 수익의 대상으로 하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인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엔강세는 결국은 뭐냐 하면은 환율의 변동이죠. 자, 얼마 전에 일본 정부가 지속적인 바로 경기 침체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미 재무부 당국의 암묵적인 배려하에 동의하에 7월 한 달 동안 380억 달러라고 하는 엔화를 달러를 풀어가지고 엔 강세로 전환시켰어요. 즉 전환시키면 일본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수입 물가가 떨어지고 수출 경쟁력이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 생기는데, 문제는 엔화가 바로 이 강세 전환해 버리니까 바로 국제자본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수입에 영향이 미치죠. 그래서 보면 증시가 폭락해 버렸어요. 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과연 엔화 강세가 어디까지 갈 거냐, 과연 인위적인 엔화 강세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엔화 강세로서 유지가 된다면 그 지속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엔화 강세가 어디까지 갈 거냐를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면 자, 경기 침체 우려로요, 그 미 경제 당국에서 경제 지표를 발표했죠. 고용이 바로 탄탄하다, 경기가 바로 좋다 했는데, 이제는 고용률이 떨어지고 미 제조업이 바로 침체에 빠진다는 아래 공포, 아래 경기 침체죠. 경기 침체 공포로 해서 그 지표가 발표되니까 결국은 바로 미 증시가 바로 폭락해 버렸죠.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바로 미 증시가 폭락해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미 증시가 폭락했다는 것은 결국 경기 침체 우려가 생기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미 경제 당국, 또 정책 당국이라든가 미 연준에서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죠. 그대로 미 경기가 좋다고 해서 파웰이 그대로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기존의 입장이 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파월의 번심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미 증시가 폭락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한국 정치도 이제 그 영향받아서, 왜냐하면 한국 경제는 미국 경제 또는 세계 경제에 연계되어 있으니까요. 연동되어 있으니까 미국 정치가 떨어지면 한국 정치도 일본 정치도 영향을 받습니다.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국 정치가 폭락해가지고 이렇게 수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이렇게 마이너스 8.77%라고 하는 아주 상당히 급락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언론 보도 보니까 막 던지고 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까지 나오는데, 투매까지 나오는데, 과연 이 한국 정치 폭락이 계속 이어질 거냐 하는 것은 결국은 엔화 강세가 어디까지 진속될 거냐, 엔화 강세 자체 문제가 아니라 엔화 강세가 너무 좀 심했죠. 왜냐하면 엔화 강세 7월 한 달 동안만 하더라도 엔화 강세가 한 20엔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1엔만 하도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20엔 가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1억 달러, 10억 달러 투자하게 되면 거의 손익 또는 이익 계산이 장난이 아니죠. 특히 엔캐리 트레이드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한국 정시도 결국은 뭐냐 하면 일본 정시 또는 엔화의 영향을 안 받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엔화도 보면은 원화도 엔화에 따라 동조화 현상이 따라가 가지고
한국 원화가 엔화 대비해 바로 한 930엔 좀 원점 올라갔나요? 860원에서 930원쯤 3, 40원쯤 올라갔다 얘기하는데 원화 결정에 강세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국 증시가 폭락이 되면 경제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외신을 한번 검토해 볼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인데 오늘자입니다. 보면 이게 브레이크는 나왔는데 이 아나운서가 이제 나와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패니즈 스톡, 그러니까 일본 주식이 결국 오늘부로 어제가 대폭락했죠. 대폭락했지만 그런 일본 주식이 글로벌 셀오프, 전 세계적인 투매 현상이 지난 5년 10%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본 증시가 결국은 너무 투매 현상이 생겨서 폭락한 것은 좀 과도하다, 너무 지나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침착하게 경제 현상을 바라보고 해야 된다는 게 논리죠.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렇게 메인 화면으로, 메인 토픽으로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S&P 500이라는 퓨처라는 게 선물이죠. 선물도 보면 500이 올랐다, 일부 올랐다는 얘기죠. 일부 올랐다는 것은 뭐냐면 장래에 어느 정도 경제 가치가 좀 오른다는 그런 의미죠. 뭐 제 선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대충 그렇게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이거는 뉴욕타임즈인데요. 뉴욕타임즈에서 바로 나오는 메인 화면으로 나오는 건데 이거죠. 일본의 동경지수, 동경전국으로 해서 나오는 이제 전광판을 이제 캡처한 건데요. 자기 이제 뉴스 화면에 여기 보면은 쓰고 있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결국은 슬로우다운. 그러니까 침체는 아니지만 미 경제 성장률이 다운되는 공포심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이 결국은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근데 여기 간단히 보면 설명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some investor, 그러니까 전부 다는 아니죠. 일부 투자가들은 뭐냐 하면 셋오프, 투매가 결국은 오버듀, 너무 과도하니까 결국은 이건 너무 침착하게 그렇게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그 미정시라든가 일본 정시가 폭락하고 한국 정시 폭락한 것은 좀 과도하지 않느냐. 근데 왜냐하면 엔화 강세가 너무 지속이 계속된다. 또 엔화 강세가 좀 지속해서 하이로 간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란 얘기죠. 뒤집어 말하면요. 그래서 엔화 강세에 대해서 이게 지속 가능성에도 좀 의문을 가진다는 간접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엔화 강세라는 것은 그 시작점이 어디냐 하면 일본이 아니에요.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하더라도 결국은 한계가 있는 거죠. 7월 한 달 동안 380억 달러부터 하더라도 5달 갔다면 1,500불인데요. 일본이 아무리 일본 외환 보유가 많더라도 현찰이 있는 건 아니죠. 안 그러면 이제 현찰 달러 보유하기 위해서는 결국 미국채 팔아야 되는데 팔면 또 미국 정치가 또 국제시장이 흔들린다 이 말입니다. 그럼 미국이 달가워하지 않는 거죠. 지금 안 그래도 미 대선 대통령 선거 기간이니까 아주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보면 엔화의 강세가 가기는 가더라도 그렇게 세게 스트롱으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배경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some investor, 즉 일부 투자가들은 셀오프, 그러니까 이게 투매가 과도하다, 오버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정확한 표현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일본에 보면 일본 게이자이 신문, 일본 경기신문은 니혼 게이자이를 하는 일본어로요. 그래서 일경 니케이죠. 우리로 말하면 코스피 지수인가요? 이렇게 평균 주가 지수가 어제에 비해서 급반발했다. 일시에 이제 올랐다는 얘기죠. 3,400에. 그러니까 이 말도 결국 뭐냐면 동경 증시가 미 증시에 따라서 폭락한 것은 좀 과도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 참가자들이 이런 걸 예상하면서 바로 참가하는 것을. 그래서 결국 이 말은 뭐냐면은 결국 이건 엔화 강세가 결국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엔화 강세가 지속되더라도 너무 세게 베리 스트롱으로 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게이자 신문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공통적으로 보면 과도하다는 얘기죠.
The Financial Times 이건 영국에서 발행되는 건데요. 영국에서 권위의 일간 경제 일간 신문인데 영국 정부 경제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에이전 스탁이 리바운드 반등했다는 얘기죠. Amid global volatility 그러니까 과도한 폭락에 대해서 바로 정신 좀 차려가지고 좀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반등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나오는 게 설명이 뭡니까? What is driving the global stock sell-off? 무엇이 전 세계적인 주식 투매를 야기했느냐? 드라이빙이 이제 몰다 그다음에 뭐 야기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이제 논조는 뭐냐면은 투매가 과도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미국 정치, 일본 정치, 한국 정치, 뭐 영국 정치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그 투매 현상이 좀 과도하다. 결국 이 말은 결국 그 투매의 정치의 폭락의 근본 원인은 미국의 경제는 떨어진 것도 있지만 엔화 강세도 있거든요. 엔화 강세 있으니까 엔화 강세가 바로 스피리스토롱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제일 곤란한 사람은 파웰이죠. 난처한 입장이 참 파월입니다. 파월은 뭐냐면 미국 경제가 견실하고 그 다음에 소비도 좋고 그 다음에 제조업도 그대로 유지되고 그 다음에 고용률도 탄탄하다 했는데 이제 갑자기 발표된 경제지표가 뭡니까? 제조업이 침체가 되고 고용률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파월은 입장이 기준금리를 그대로 고수한다는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2, 3일 전인가요? 파월이 뭐랬습니까? 미 경제가 어려지고 이러면은 바로 초기에 미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그것 0.25가 아니고 0.5라는 벨이 빅 스텝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을 슬쩍 바꿨죠. 결국은 뭐냐면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화가 오니까 파월도 난처한 입장에 속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그러면 이런 이제 경기는 추세입니다. 추세에 따라서 우리가 흐름에 따라서 가는 게 맞거든요. 이런 걸 세심히 살펴가지고 저 자신이 투자라든가 이런 것을 심사숙고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과연 마지막으로 과연 일본 정부가 행하는 인하 강세가 지속될 것인가? 인위적인 인하 강세 즉 외환 시장에 달러를 투매해가지고 인하 강세 맞는다는 것은 일시적인 거죠.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의 대통령 선거죠. 선거 있으니까 대통령 선거에 따라서 트럼프는 결국 뭐예요? 바로 약달러를 강조하죠. 그러니까 저금 이제 기준금 내리지 말라라고 이제 강조하는 건데 그래서 미국 정부 내부지만 그러나 일본도 결국 일본 경제는 철저선명하게 미국 경제 정책에 따라가는 거죠. 그게 또 우리도 영향받는 거고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 보면 미국이 기침하니까 일본이 감기 들리고 한국은 독감 걸렸다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약자의 비애죠. 그런데 이제 이 엔화 강세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스피리스토롱으로 가는 건 아니죠. 물론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봐야 미 대통령, 새로운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취하냐, 스탠스를 취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나 이 최소한 인위적인 엔화 강세는 있을 수가 없다. 하더라도 오래 가지 않는다. 베리스토롱으로 가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인의 입장 보지만요. 자, 이렇게 한번 엔화 강세가 어떤 의미를 가졌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